가장 기본적인 키프레임 잡는 법, 베이직 키프레임 잡는 법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네모를 하나 만들고요. 앵커 포인트를 중심에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해당하는 위치에서 자 보시면은 컨텐츠 쪽은 접고요. 트랜스폼 일단 해당하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리네임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포지션을 잡고 이동을 하죠. 이동할 때는 잡고서 끌어다가 놓습니다. 끌어다 놓을 때 Shift를 누르면은 동일한 선상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Shift를 지금 잡고 있는데 떼면은 위치점을 잡기가 애매해지죠.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놓게 되면은 타임라인에 바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20프레임 뒤에 이동을 하게 되고 1초에서는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프레임에서는 처음 왔던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얘를 끌어다가 놓을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놓기 어렵죠. 그래서 첫 프레임 포지션을 커맨드 C 혹은 컨트롤 C를 해서 내가 놓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커맨드 V 혹은 컨트롤 V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을 해보면요. 이렇게 제가 잡은 위치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키프레임을 잡은 거는 총 저희가 컴포지션을 생성을 할 때 5초 동안 만들겠다라고 생성을 했어요. 그런데 작업은 1초 10프레임 작업했죠. 근데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필요 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럴 때는 해당하는 영역을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끌어다 놓고 하기가 번거롭죠. 작업하는 중에. 그래서 시작점일 경우에 우리가 단축키 B를 누르면 이 부분부터 재생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N, 끝점이죠. 그렇게 해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설정했던 영역만, 에어리어만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영상 부분은 앞부분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회전값이 이렇게 저희는 회전을 주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회전을 먹게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성했던 키프레임 모두 다 선택을 한 후에 어떤 키프레임은 상관없어요. 전체 선택을 한 후에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라이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키프레임 생성에 있을 때 우리가 커런트 세팅이라 되어 있어요. 커런트 세팅은 기본적으로 회전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에서는 라이너로 선택을 해줍니다. 해주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 운동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직선으로 움직일 때 해당하는 시점에서 네모가 제가 자동차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자동차도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라면은 제가 좀 더 길쭉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 값을 제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스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동차가 없죠. 그래서 로테이션은 해당하는 키프레임 잡고 근접했을 때 동일한 로테이션 값을 선택을 하고요. 이동을 하고 한 후에는 로테이션 값을 주는 거죠. 90도
그래서 왔을 때 방향을 틀어서 내려가고,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한 프레임 전쯤에서 한 프레임 전쯤에서 키프레임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동하면서 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180도 180도 맞죠? 예. 이동을 하고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도 키프레임을 체크를 해주고요. 이 위치 맞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어놓겠습니다. 회전을 하고 와서 도착하고 나서 도착하는 동시에 한 프레임 전에서 키프레임 생성을 해주고 도착을 할 때 바로 360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키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나머지까지 또 동일해요. 스케일도 시작할 때는 스케일이 작고, 그래서 와치를 켜줘야겠죠. 내가 기록을 하겠다. 점차적으로 왔을 때 스케일이 커지고 더 커졌다가 스케일이 작아지는, 마지막에서는 첫 번째 스케일 크기를 복사를 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커지었다가 작아지고 커졌다가 작아지고, 예, 이런 방식이고요. 오퍼시티는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와치를 켜주고 이동을 하면서 오퍼시티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예,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이 그 해당하는 어떠한 오브젝트들 만들고 해당하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서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키프레임 잡는 방법을 보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오브젝트, 3D 오브젝트가 아닌 2D 오브젝트, 2D 그래픽에서는 기본적으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서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키프레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앵커 포인트도 동일하게, 예,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을 잘 하진 않죠. 앵커 포인트를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중심점을 통해서 옮겼는데 외곽으로 벗어나다가 마지막에는 앵커 포인트가 다시 중심점으로 온다. 예, 이럴 때는 차라리 복사를 하는 게 낫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되면은, 예, 앵커 포인트가 바뀌는 거죠. 앵커 포인트를 바꿀 필요성이 있을 키프레임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가 한쪽 점 끝부분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점으로 이동했을 때는 다른 쪽 중심으로 회전을 할 경우, 이럴 경우에 앵커 포인트를 조정을 해요. 근데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앵커 포인트를 잘못 건드리면 움직이는 중심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색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베이직한 키프레임 설정을 갈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에 이어서 이지이즈 기능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잠시만요. 키프레임 잡을 때 가속과 감속, 감속과 가속 등 일반적인 동속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단순한 형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생동감을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가속과 감속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도형을 만들고요. 도형을 만들고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맞춰줍니다.
큰 것 같으니까 살짝 크기를 줄일게요. 동일하게 Shift를 누르고 스케일 값을 조정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비율을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5개의 사각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맨드 C, 코맨드 V, 컨트롤 C, 컨트롤 V 동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선택을 하면은 5번, 4번도 집어내리고요. 3번, 네, 이렇게 내리고 2번 배치를 했으니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예, 온라인에서 예, 간격을 동일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절을 하고 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굳이 바꿀 필요 없긴 하지만 여기서 보는 화면과 순서와 여기서 보는 순서가 동일하게 하는 게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을 바꿀 때는 우클릭을 해서 리네임 좀 누르면은 바꿀 수가 있죠. 노멀한 속도로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지이즈 생략을 해서 그냥 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지이즈 인 그리고 이지이즈 인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감속을 하는 거고요. 이지이즈 아웃 그리고 이지이즈 인 아웃 치고 마지막 거는 이지이즈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노멀 포지션에서 20프레임 진행한 다음에 적당한 값을 이동을 합니다. 동일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포지션을 1 주겠습니다. 포지션을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10프레임 그리고 이지이즈 인 점차적으로 감속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잡고 1초로 가서 1, 668 이면은 위에 거와 동일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준 다음에 해당하는 키프레임에 가서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키프레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만 오픈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얘는 이지이즈 인을 주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지이즈 아웃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가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션 동일하게 잡아주고 1초에 가서 위치를 1668이었죠. 주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가서 이지이즈 아웃 가속을 한다는 거죠. 이지이즈 인을 하게 되면은 점차 감속을 하는 거라서 해당하는 프레임에 이렇게 화살표 감속 그리고 아웃은 점점 벌어지는 거죠. 점차적으로 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이지이즈 인과 아웃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포지션을 잡고 1초에 가서 포지션을 1.8로 했었죠. 했고 얘는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인을 하고요. 점차 감속
첫 번째 프레임에 가서, 물론 이 타임 반응성 건들 필요는 없어요. 우클릭하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아웃, 점차 가속하다가 점차적으로 감속한다 라는 것이 있고요. 다섯 번째, 이지 이즈 기능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잠깐 속도를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점 1초에서 1668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중간 정도에서 키프레임 다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키프레임에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점차적으로 감속을 하고 점차 가속하는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올 때 감속하다가 가속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해당하는 1초까지만 플레이어 적용을 해보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 거리를 이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작점 동일했고 1초 뒤에 만나는 점 동일하지만 첫 번째 동속 네, 속도의 변화가 없고 지금 라인 보면은 패스를 보게 되면은 동일한 간격으로 모션이 잡혀 있죠. 지금 보이는 이 점들이 다 하나의 키프레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거 인이죠. 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간격이 줄어듭니다. 간격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움직이는 거리는 짧아진다. 즉 점차적으로 감속을 한다. 감속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동일한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1초 거의 30프레임이죠. 29.97프레임 이 프레임까지 29.97개의 프레임을 나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속을 하려면은 초반에는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천천히 움직이게 돼서 다른 애들을 마치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프레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asy out. out은 점차 가속.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속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간격이 짧고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가속을 하려면 초반에는 남들보다 천천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늦게 출발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스파트를 내죠. 속도를 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점차 가속, 점차 감속, 이지 인과 아웃과 이지 인을 동일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을 하고 중앙으로 갈수록 속도가 가장 빨라지죠. 빨라지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속을 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지라는 기능은 중간에 살짝 멈춰주는 순간에 키프레임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간점을 찍었죠. 그래서 빠르게 출발을 했다가 가운데로 오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죠. 줄이게 됐다가 다음 시작할 때도 천천히 시작해서 마지막에 속도를 내는 이런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다 다르죠. 가속을 해서 전체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선다. 그리고 초반에는 천천히 출발해서 마지막에 스파트를 낸다. 속도를 낸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다양한 이 인간 세상에서의 모든 모션은 물리적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동속으로 이동하는 거는 기계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의 팔 움직임, 입의 움직임, 걷는 움직임 다 동일하게 동속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물리적 법칙, 무게중심, 회전값에 따라서 다 이렇게 물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속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보시면은 명확하게 더 드러나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이 지금 타임라인에서 해당하는 버튼
이게 그래프 에디터인데요. 해당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래프 에디터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근데 뭐 아무렇게도 보여주지 않네요 라고 하는데 지금 해당하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것처럼 유사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속도를 그래프, 그러니까 키프레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속도로 보여주는 건데 해당하는 뭐 스냅을 킨다든지 끈다든지 이렇게 넓게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 이렇게 해당하는 옵션들을 줬다, 껐다, 프린트를 넣었다, 뺐다. 다양한 구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곡선으로 표현했다가 직선으로 표현했다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 그런 방법이죠. 지금 보시면은 그 옵션들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스피드 그래프,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들을 편집을 해야 돼요. 사용하는데 레퍼런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별 사용하지는 않아요, 많이. 소프트웨어에서는. 근데 이제 가이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오픈해서 놓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두 번째 버튼 해서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보면은 우리가 선택했냐. 첫 번째 이지 인을 보면요. 예, 얘를 그래프 에디터로 보게 되고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지 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속을 하죠. 감속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졌다가 점차 감속을 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면은 벡터 이미지 쉐입을 움직일 때 볼 수 있는 핸들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러를 조정을 하면은 그래프가 경사가 지어지죠. 그러면은 해당하는 간격들이 더 넓어졌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액션감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아웃을 선택을 한다고 해도요. 이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이지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살짝 멈췄다가 다시 속도를 내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좀 감속해서 거의 멈췄 순간까지 왔다가 다시 가속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움직이고 좀 만만하게 한 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속도를 줄였다가 급격하게 속도를 내는 그러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 동일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인아웃이네요. 인아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속했다가 점차적으로 감속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리고 아웃 같은 경우에도 점차 가속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더 과장해서 주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좀 더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건 동속이죠. 동일한 속도. 두 번째 것은 이지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속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움직였다가 속도를 줄어들게 되는. 그리고 이지 아웃. 처음에는 속도가 나지 않죠. 그러다가 점차 속도를 더 빨리 내는. 그리고 인 아웃. 아웃과 인이죠.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속도를 줄인다. 마지막 이지 기능은 속도를 점차적으로 감속했다가 점차 가속하는 그런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속으로 움직이는 것을 점차 가속, 점차 감속, 뭐 감속하다가 가속 이런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해당하는 키프레임에 선택을 하고 우측 클릭하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해당하는 기능들을 선택을 한다. 네, 우측에 보이는 단축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타임라인에 있는 그래프 에디터를 켜줘서 수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지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프레임 이 이지지 기능이 예전에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 일반적으로 그런 사각형을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을 조정하고 위치점을 수정하고 또 시간을 조정하고 위치점을 수정해서 특정한 시간대의 속도를 계속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하나하나 잡아줄 수밖에 없는 반복 작업들을 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지지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의 속도나 또 센스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틈틈이 디자인 작업 하실 때, 모션을 잡을 때 기본적인 타임을 잡아놓고 키프레임을 생성한 이후에 이 이지지 기능을 잘 사용해서 좀 더 생동감 있고 역동감 있는 그러한 모션을 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키프레임 잡고 이지지 기능을 활용한다 가 있고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할 것은 페어런팅이에요. 페어런팅은 말 그대로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뷰 컴포지션 줘 페어런팅 예시고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위치에 사과가 있다. 접시 위에 사과가 있고 접시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접시가 움직일 때 사과가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어, 접시가 움직일 때 사과가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접시가 움직이는 모션을 주고 포지션 값을 조정을 해서요. 그리고 나서 위에 사과를 얹어서 동일한 위치에 계속 이동을 하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러니까 접시가 움직일 때 사과가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접시를 그리고요. 얘는 접시라고 하고요. 예, 접시. 그리고 이 접시가 1프레임에서 움직입니다. 네, 1초 동안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회전, 로테이션을 가지고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로테이션을 줘서 제가 키프레임을 안 만들었네요. 예, 이렇게 깜빡하면 안 돼요. 키프레임 로테이션. 시작할 때는 약간 기울였고 시작해서 접시가 이동하고 나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제로 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플레이 해보면은 예, 뭐 디테일한 건 아니고 그냥 접시가 움직일 때 좌우로 흔들린다, 앞뒤로 흔들린다 라고 보시면요. 이 위에 사과를 놓아서 사과라고 할까요? 예, 사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잡아줘야 되겠고요. 사과 이렇게 놨을 때 그 부분에 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현재 해당하는 포지션 잡아주고 이렇게 이동하니까 1초 뒤에 가서 이렇게 놓는다. 그런데 중간 이동할 때 따로 놀죠. 공중부양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럴 때 해당 키프레임 잡고 내려준다거나 또 안 맞죠.
생각보다 좀 잘 맞긴 하네요. 이렇게 맞춰주는 기능, 방법, 이 하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번거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과가 만약에 위아래로 통통 튀면서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자리에서 포지션 잡고요. 잡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일반적으로 사과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한 가지 예시를 듣기 위해서 나머지 프레임 지워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자, 덜컹덜컹 거리는 사과처럼 이렇게 점프를 하는, 공이라고 할게요. 공이라고 하는 사과가 움직일 때 저희가 위아래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놓아주면은 해당하는 프레임이 달라지죠. 계속 그렇다고 매 프레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에는 따라가야 하는 애를, 첫 번째 방법, 지금 이 회오리 표시를 잡고서 따라가야 하는 애를 선택을 해줍니다. 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포지션이 따라 움직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상하 운동은 그대로 하면서 해당하는 위치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어런트에서 종속 관계를 만들어 주면은 이 페어리 모양 옆에 이 페어런트, 누구한테 페어런팅이 되었는지가 표시가 돼요. 논을 하게 되면은 따로 움직이진 않죠. 이것처럼 좀 더 과하게 제가 상하 운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통 튀죠. 통통 튀는데 접시를 따라갈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헤어를 잡고서 끌어다가 따라갈 애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측에서 바로 해당하는 레이어 이름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스티지. 그래서 2번 쉐임 레이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즉 자기 자신의 움직임은 유지하면서 자기 부모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밑에 판 접시를 따라가는 위에 사과 혹은 볼, 이 접시를 계속 따라 이동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게 한다라고 하면 포지션 값을 하나하나 별도로 지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가능한 방법이죠. 하나하나 매 프레임마다 포지션을 잡아주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는 유사하게 페어런트를 걸어줘서 자기 자신의 모션을 유지하면서 어떤 특정 모션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뭐 접시와 사과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 다리를 따로 만들었고 몸통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했을 때도 필요한 기능이죠. 비교적 많은 그 키프레임 작업, 모션 작업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보실 거는 첫 시작점은 제가 위아래 상하 운동을 주었죠. 위에 올라가는 볼 같은 경우에도 볼,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밑에 판이 움직였을 때 밑에 위에 있는 애플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데 페런트를 걸어주게 되면은 상하 운동이었지만
밑에 페어런트가 각도를 움직일 때 해당하는 자식의 각도 또한 틀어집니다. 상하였는데 약간 사선으로 움직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처음 들렸을 때 제가 부모 장식 관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해당하는 포지션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래 판이 얘한테는 0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 살짝 앞쪽으로 회전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동일하게 앞쪽으로 기울어서 포지션을 잡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일단 닫고요. 여기서 또 다른 볼이 하나 있어서 상하 운동을 하는데 지금 애플처럼 각도에 따라서 같이 기울어지는 그런 형태, 좀 더 제가 극단적으로 기울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음, 예. 해당하는 애플처럼 부모에 따라서 각도까지 같이 조절이 되면서 이동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각도에서도 동일하게 상하 운동, 지금 애플은 상하 운동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죠. 기울기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볼이 있고 그 볼은 상하 운동에 영향을 받고 싶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프리컴포즈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포지션을 삭제를 하고요. 네. 이때 다른 작은 원형의 볼을 만들어 놓습니다. 놓고 중심점에서 놓고 얘는 이름을 볼이라고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잡고 좀 더 크게 운동을 주는 거죠. 대략적으로 맞춰 놓고요.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애플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볼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종속관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각도에 따라서 기울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각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하지만 하나의 군집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자신만의 이런 운동을 만들어 놓고요. 상하 운동을 만들어 놓고 3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하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단에 프리컴포즈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컴포즈 오케이 하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좀 전에 보았던 그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의 모임이 군집이 됐기 때문에 그룹화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포지션을 주고 1초 뒤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한다. 물론 여기서도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꼭 앵커 포인트를 움직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고 1초 뒤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는 그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하 운동을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수직으로 운동을 하고 애플은 보통 이제 프리컴포즈를 하게 되면은 프리컴포즈가 생성이 되는데 그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들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애플은 플랜에 종속을 시켜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의 기울기에 따라서 자신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건데 볼은 종속 관계가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지만 이 세 개의 오브젝트들을 동일하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은 프리컴포즈를 하고 프리컴포즈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룹화 되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모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사람을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서 모션을 주고 팔다리를 흔들면서 걸어간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팔다리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몸의 기울기에 따라서 팔의 각도가 달라지죠. 고개를 숙이고 몸통을 앞으로 숙였을 때 팔의 회전값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특정한 오브젝트, 몸에 달라붙어 있는 오브젝트지만 몸의 기울기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자신만의 모션을 주면서 사람을 따라가야 할 경우 음, 예를 들어서 벌이 사람의 머리를 뱅뱅 돌고 있고 사람이 몸을 숙이던 뒤로 젖히던 얘는 동일하게 사람 머리 위 주위에서 자기만의 원형 운동을 하면서 따라가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프리컴포즈를 사용을 해서 그룹화돼서 움직이지만 자기 자신만의 모션을 지키면서 이동할 수 있는 모션 값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프리컴포즈, 페어런팅을 사용을 해서 부모의 모션을 따라간다. 자기 자신만의 모션. 그래서 우리가 자식은 부모의 모션을 따라가지만 부모는 자식의 모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야 할, 종속되어야 할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그룹화시켜서 모션을 따라가게 하고 동일하게 같이 움직여야 하지만 그 페어런트, 주체가 되는 모션에 이동하는 값은 같겠지만 회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모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싶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프리컴포즈를 통해서 이렇게 군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어런트와 프리컴포즈 기능 필요할 때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키프레임 잡고 이지이지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모션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룹화된 모션을 다양한 오브젝트들 하나의 그룹화돼서 모션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션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저는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면은 저보다는 좀 더 생동감 있는 아무래도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보다는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특성을 가진 것들을 더 작업을 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모션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기본적인 모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션은 말 그대로 움직임인 거죠. 움직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키프레임 잡고 이지이지 통해서 속도를 제어하며 페어런팅과 프리컴프를 통해서 그룹화된 모션을 형성한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키프레임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